제가 고정이고 물리 수업이 아마 이거 끝나고 바로겠죠, 그렇죠? 네, 그 안내되는 선생님들 고정이 원래 이제 제가 맡았었던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들었었죠, 이 수업을. 네, 그러니까 저로 바뀔 거예요, 23일까지. 그리고 아마 물리 선생님은 고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3일 다음 끝나는 거죠? 네, 7월 23일 끝납니다. 학생 이름이 도수산이 맞나요? 그 다음에 매번 남았는데 네. 하루 두개 남았는 거예요? 저희 진도가 어디까지 나왔었죠? 저는 산화하나까지 6이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9까지 있으면 하루 두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수업을 일요일 하루 듣나요? 네. 23일까지 끝내라고 제가 전달을 받긴 했었어가지고 이 산화하나 개념 2를 수업을 저랑 했었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랑 했었나요? 이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여기서 붙어야 여기서 붙어야 되고. 그쵸, 그럼 2개씩 나가야겠죠. 원래 그러면 이반도 이제 고등과학을 뒷타임을 했었었는데 그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고 본진도 나가고 테스트 보고 이렇게 테스트 2번 봤었나요? 어떻게 했었어요? 한 번 봤었어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 한 번 봤던 거죠, 그렇죠? 기억나요? 내신 전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는 걸 하고 산화환원 원 내용이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산화환원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페이지 40페이지였습니다. 산화환원 기억나요, 여러분? 원래 이제 제 전에 계시던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산화환원은 기본적으로 뭐죠? 산소가 결합하면 그게 뭡니까? 산화고요, 그렇죠?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그러면 40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 46페이지까지 채점은 다 했나요? 문제? 질문 있어요 혹시? 궁금한 문제는? 질문? 없으면 바로 47로 넘어가려고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바로 없으면 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산화원원 2가 나오는데 2라고 해서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화학을 입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뭡니까? 화학 원거, 화학 2 아니면 통합과학을 위한 빌드업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만나고 풀고 할 내용들은 산화환원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고등화학에서 만날 산화환원 반응은 비단 산소가 떨어지고 결합하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입니다. 사실 이 개념이 더 메인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왜 산소 가지고 배웠냐? 산소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유난히 전기 분성도가 세기 때문에 산소가 결합을 하면 그 결합하는 원자에서 전자를 뜯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정의를 해놓고 산소가 결합이 돼도 산화다라고 배웠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편한데 앉으시면 돼요. 네, 지금 47페이지 나가려고 합니다. 47페이지.
우리가 지금 산화환원이 나왔고 산과 염기, 그 다음에 중화반응 남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화학반응식과 몰이 남았죠. 그렇죠? 이 고등화학 파트에서 앞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러분이 화학반응식과 몰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산염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어차피 지금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나요? 23일까지 3번 남았는데 오늘 산화환원 2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 산과 염기하고 중화반응을 먼저 다 끝냅시다. 이걸 다 끝내고 다음 주에 조금 복습을 한 다음에 산화환원 마저 끝내고 화학반응식과 모를 7월 23일 날 하루 종일 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2는 어차피 지금 산화환원 1도 쉰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바로 페이지 어디로 피시면 되냐면 산과 염기 페이지가 55페이지 피시면 돼요. 55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요일날만 오는 거 맞죠? 수업반 평일날이랑 토요일날 안 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산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잠깐 했었죠. 그렇죠? 중학교 초반이나 뭐 중학교 1, 2, 3학년 때 간단하게 했을 텐데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산과 염기는 어떤 액체의 액성을 구별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액체가 있으면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로 따져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의 성질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물에 녹았을 때 얼마만큼의 수소이온을 내뱉을 수 있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이온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온화라고 써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같은 이런 다양한 산들이 왜 대체 산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화학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염산은 별게 아니라 염소가 붙은 산으로서 물에 녹아 들어가면 염소이온과 수소이온을 내뱉고 있고요. 그렇죠? 묽은 황산은 뭐 묽은까지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황산 보시면 황산도 수소이온 2개를 내뱉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질산도 똑같이 하나 내뱉고 있고 아세트산도 하나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물속에서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정의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정의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때 산이라고 보통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의 공통성은 수소이온에 의해 나타난다. 뭐 이걸 내놓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마다 특이성, 산의 종류마다 음이온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표로 공부할 내용이 아닌 게 그럼 염산은 이거였죠. 그렇죠? 이게 물에 녹아 들어가면 수소이온과 염소 음이온으로 분류가 되는데 당연히 물질이 다르면 화학식이 다르고 수소이온에 붙어있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산이 녹아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음이온이 다르다. 이거는 뭐 특징을 암기할 내용이 아닌 거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질에서 신맛이 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신맛을 내는 물질들이 산성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실제로 혓바닥에서 우리가 신맛으로 인식하는 맛의 수용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용기 단백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소이온이 닿으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맛의 수소이온을 인식하면 이게 신맛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형성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금속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금속에다 아래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연이랑 마그네슘 보통 이 두 가지만 산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내놓는데 얘네 둘 다 뭡니까? 얘네 둘 다 금속이죠. 그렇죠? 금속은 특징이 얘네가 뭐가 많죠? 금속은 되게 자유롭고 많은 게 있어요. 금속이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전자가 풍부합니다.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이 금속을 만나서 얘를 만들어 놓으면 금속이 뭘 제공해 주냐면 금속이 바로 이 전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소 양이온이 나오고 여기다가 전자가 2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H2 기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금속은 뭘 제공해요? 자유전자를 제공하고 산은 수소이온을 제공해서 산이 제공한 수소이온과 금속이 제공한 전자가 만나서 H2 기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게 바로 산에서 제공된 수소 양이온과 금속에서 제공된 자유전자가 만나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닌 중성의 H2가 생기는 과정이 이 지금 성질 세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산염기 지시학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근데 지시학은 산 따로 염기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해줄 테니까 지시학을 산 따로 염기 따로 하지 말고 지시학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틸 오렌지는 이름이 오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일 때가 무슨 색입니까? 주황색이고 산성일 때가 빨간색, 염기성일 때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따로 하시면 암기 내용만 2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시학의 색깔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2번에 산의 색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산의 색이. 강한 산이 있고 약한 산이 있는데 대부분 이온하여 H를 내놓는 산, 일부분이 이온하여 H를 적게 내놓는 산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이렇게 글로 적는 것보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강한 산이 염산이 적혀 있습니다. 염산. 매우 강한 산이 적죠. 왼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산인데 이거 말고 좀 약산은 뭐가 있냐면 약한 산은 CH3COOH라는 아세트산인데 이거 실제로 아마 여기 책에 나와 있을걸요. 이온화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얘가 뭐냐면 식초의 주성분입니다. 식초. 여러분 냉면 먹을 때 식초 뿌리나요? 그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이에요. 근데 그러면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염산은 당연히 입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입에 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질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우리가 음식에다가 뿌려서 먹어도 뭐 큰 탈 안 나죠. 그렇죠? 그만큼 얘는 약산이고 그만큼 얘는 강산인데 약산, 강산이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물에다가 같은 개수로 녹였어요. 얘도 100개, 얘도 100개. 물에다 딱 녹이면 넣자마자 얘는 다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염산을 100개를 넣으면 수소이온이 100개가 물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산인 거죠. 이온화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전하를 안 띄고 있다가 이온을 띈다. 그래서 이게 이온화예요. 이온화. 이온화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100개를 넣었을 때 전부 다 이온화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잘하는 건 뭐예요? 100개 넣었을 때 98개, 2개 이렇게 남는 거. 거의 다 이 이온의 형태로 바뀌는 게 이온화가 잘하는 거고 강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실제로 뭐 제가 계산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어떻게 분리되냐면 이렇게 분리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얘를 100개 넣으면요 여러분 여기가 90개가 남고 여기가 10개, 10개 이렇게. 그러면 얘는 100개 넣으면 수소이온이 10개 쏟아지는데 얘는 100개 넣으면 100개 쏟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산염기가 일으킬 수 있는 반응 같은 거에 참여한다고 따졌을 때 당연히 같은 양을 넣어도 얘가 더 반응이 더 격렬하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산이다. 그래서 약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거 계산하라고 하느냐? 아직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고 여러분이 강산과 약산의 예시가 나와 있죠. 그렇죠? 강한 산 아래쪽에 염산, 황산, 질산. 약한 산 아래쪽에 아세트산, 탄산이 실제로 탄산음료 할 때 그 탄산입니다. 그 다음에 붕산, 인산. 이 정도로 지금 보시면 한 7가지 되네요. 그렇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는 건 나중에 화학 원 가서 하시면 돼요. 투죠, 투. 화학 투.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가 강한 산과 약한 산의 예시로 나왔던 실제 산들에 대해서 특징이 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산 해가지고 염산 나오고 두 번째 황산 나오고 페이지 하나 넘기시면 질산, 아세트산 나오죠.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몇 학년인 거죠? 중2 다 2, 3, 2, 1? 알겠습니다. 아마 통합과학을 했었어도 이 정도 산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산이 뭐냐면 염산이 좀 내용이 대신해서 가끔 나오고요. 염산 좀 나오고 황산도 좀 나오고 질산 이 정도 나오는데 아세트산은 보통 문제에서 잘 안 물어봅니다. 뭐 아시겠지만 식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화학적 실험에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친구는 잘 안 씁니다. 실험실에서. 자, 그러면 먼저 염산부터 봅시다. 염화나트륨에 진한 황산을 넣고 가열하여 얻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여 얻는다. 자, 이게 말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이런 겁니다. 자, 화학식을 한번 써서 해볼게요. 뭘 넣는다 그랬냐면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NaCl 여러분? 이거 오늘 아침밥 먹었으면 100% 먹었을 텐데 이게 소금이죠, 그렇죠? 염화나트륨에 뭘 넣어요? 진한 황산을 넣습니다. 진한 황산. 그 다음에 가열하여 얻은 염화수소 기체를 녹여 얻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 둘을 만나게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염화 나트륨에서 염소만 떨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산은 원래 산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면 돼요.
이걸 제공해서 여기서 하나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HCl, 염산이 염산. 이 염산이 생성되는 게 별게 아니라 소금이나 황산이랑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쭉 늘어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다. 그러니까 이게 기체로 떠 있으나 물에 녹으나 어차피 염산인 건 똑같죠. 염화수소 똑같은데 이게 물에 녹인 걸 우리가 염산이라고 보통 불러요. 왜 그러냐면 기체 상태에서 반응이 잘 안 되는데 이거까지 알 필요가 없고 제법도 그냥 나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래쪽에 염화수소의 성질입니다. 성질. 왜 그러냐면 황산도 그렇고 뒤에 질산도 그렇고 과색산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제법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파인만 교재 특인데 가끔 이렇게 되게 딥한 내용 가끔 나와서 언급을 한 거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쪽에 이 특성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공기보다 무겁다.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공기보다 무겁다가 나와 있는데 자극성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고 공기보다 무겁다. 이건 이제 밀도가 높단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산을 여러분 실제로 실험실에서 다룰 때 공기보다 무겁다가 굉장히 다행인 특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험실에서 초보자가 병을 하나 깼어요. 병을 하나 깨면 이게 산 같은 물질이 바닥에 깨지면 이게 뭘 합니까? 증발을 하죠. 그렇죠? 증발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암모니아처럼 밀도가 낮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장 밖으로 나가거나 환기를 안 시키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어 마십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밀도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깨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아래쪽에 있는 거 빨아들이면 괜찮겠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억이 잘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극성 기체. 이 말은 뭐냐면 코 점막을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하고 냅다 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살 맡아도 코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영상 기체에 노출이 되면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특징 같은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흰 연기를 만든다. 이 실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주로 이거는 산연기 파트에서 잘 안 나오고요. 기체 운동, 분자의 운동인 확산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실험은 그냥 저런 실험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지 이 텍스트만 기억하면 되지 실험 모르셔도 됩니다. 실험이 뭐냐면 여기 솜을 준비해요. 여기 솜을 준비하고 유리관이에요. 투명한 유리관이고 여기다가 뭘 솜을 묻혀놓냐면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묻혀놓냐면 염산을 묻혀놓습니다. 염산을 묻혀놔요. 그러면 둘 다 솜에다가 이렇게 묻혀놨으니까 얘네가 증발을 하면서 암모니아 기체들이 일로 확산을 하고요. 염산 기체들이 일로 확산을 해요. 그러면 뭐 얘네가 둘 다 확산 속도가 같다면 중간에서 딱 하얀색 연기가 형성이 될 텐데 보통 연기가 어디서 생기냐면 요쯤에서 생깁니다. 요쯤에서 흰 연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염화 암모늄이에요. 염화 암모늄. 암모니아와 염산이 만나 생기는 기체가 염화 암모늄인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건 오늘 제가 말하는 거 듣고 그냥 까먹으셔도 되는데 다 적고 한번 칠판을 가보세요. 암모니아와 염산이 퍼져 나갔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건 얘가 확산이 잘 되는 거예요? 얘가 확산이 잘 되는 거예요? 1번이 잘 되는 거 2번이 잘 되는 거 이거는 뭔가요? 왜? 뭐 물 새나요 혹시? 아니잖아요. 어떤 게 확산이 잘 되나요? 얘가 훨씬 잘 되겠죠. 그러니까 더 멀리 쭉 날아갑니다. 이 실험 문제를 보면 제가 아마 기억하시면 돼요. 암모니아와 염산이 만나서 염화 암모늄이 여기 생겼고 이 정도가 다고요. 염산은 이게 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선행이고 내신 대비가 아니니까 빈 공간에다 하나 써보세요. 위액의 주성분이 염산입니다. 여러분 소화액 중에 위에서 나오는 위산, 위액의 주성분이 바로 이 염산입니다. 요거 하나 적어놓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위액의 주성분이 염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잘 없을 텐데 토하고 나서 목이 따갑거나 이런 적 있나요? 별로 없죠. 제 토할 일이 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황산입니다. 황산은 진한과 묽은의 차이가 좀 있는데 진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온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의 성질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점성이 있고 흡수성과 탈수성이 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표시해야 될 건 뭐냐면 산의 성질이 없다에 표시하시고요. 산의 성질이 없다. 진한 황산 첫 번째 줄에
네, 두 번째 줄에는 흡수성과 탈수성이 강하다. 이거 표시하시면 됩니다. 흡수성과 탈수성이 강하다.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지? 여러분 우산 다 가져왔나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다 태우러 오시죠? 걸어간 사람 없죠? 네, 뭐 혹시 급하게 데스크에도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진화황산의 특징이 뭐냐면 더 진하면 더 강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황산이 진해지면 산의 성질이 없어집니다. 사실 이 이유는 뭐냐면 진화황산을 물에 녹일 수가 없어요. 물에 못 녹이기 때문에 산의 형태를 우리가 실험으로 쓸 수가 없어서 산의 성질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점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항상 유튜버들이 만지던 그 뭐죠? 슬라임이라고 하나요? 그거보다 약간 묽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성이 있다는 건. 그 다음에 흡수성이 탈수성이 강하다. 종이나 설탕이 검게 변한다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말로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이나 설탕도 그렇고 특히 설탕은 우리가 설탕 같은 당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설탕이 왜 탄수화물이냐면 탄소에다가 물이 달라붙어서 탄소가 물을 가지고 있다.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진화황산의 특징이 뭐냐면 흡수성과 탈수성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진화황산 자체가 본인이 물을 흡수하거나 남이 가지고 있는 물을 뺏어내는 성질이 강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도 그렇고 설탕도 그런데 일단 종이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으니까 설탕을 예를 들면 설탕은 실제로 뭐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화학식을 쓰면 C6H12O6 이게 사실 잘 보면 H2O가 여러 개가 붙은 거거든요. 탄소 6개. 근데 그래서 황산을 이 설탕에다가 뿌리면 이거를 그대로 뜯어가는 거죠. 그대로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탈수성인 거죠. 남이 가지고 있는 물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물을 뜯어내면 뭐가 남습니까? 딱 탄소만 남아요. 탄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이 쥐고 있는 그 연필심이 뭐예요? 탄소 덩어리죠. 그렇죠? 까맣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설탕을 하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까만 탄소에 물들이 쫙 붙으면서 그게 하얗게 됐다가 염산이 걔네가 가지고 있는 물을 싹 다 뜯어가니까 뭐만 남습니까? 까만 탄소만 남아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설탕이 검게 변한다. 이게 별게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탄소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묽은 황산 나오죠. 묽은 황산은 보통 이제 실험에서 쓰고 얘가 실제로 강한 산성을 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강한 산성을 띈다 이건 뭐 크게 기억할 내용은 아니고요. 왜냐면 황산을 강산으로 기억하시면 되니까. 많은 양의 물에 진한 황산을 조금씩 넣어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묽은 황산은 크게 표시할 건 없고요. 염산도 황산이 지금 염산 써 있고 황산 써 있죠, 그렇죠? 염산 써 있고 황산 써 있는데 빈 공간에다가 염산 황산에다가 산의 세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염산 황산. 염산이 더 황산보다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필기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가면 많이 알고 갈수록 좋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알아둘 만한 것들을 다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에 쌤한테 제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잘 알아보면 제 스타일대로 하고 있고 묽은 황산은 강한 산성을 황산을 조금씩 넣어 만든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름이 묽은 황산이라는 건 뭐냐면 술에다가 뭘 타든 물에다가 술 타든 진한 황산을 물에다가 조금씩 타서 농도를 매우 낮춰서 그걸 산으로 쓰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게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묽은 황산을 갖다 쓰는 실험 문제에서 보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한 황산을 묽은 황산을 만들어서 이 실험에 사용할 때 진한 황산에다가 물을 타서 묽은 황산을 만든다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보기로 나와서 이 내용이 써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비커에다가 여러분 그 실험실에서 써봤나요? 과학실에서? 500ml짜리 비커에 물을 넘치지 않을 정도로 받은 다음에 진한 황산이 점토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그걸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서 섞어줘야 돼요. 섞어줘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진한 황산을 떨어뜨려서 섞으면 이 비커가 뜨뜻해집니다. 물에 황산이 녹아들어가는 반응 자체가 애초에 발열 반응이에요. 애초에 발열 반응이라서 얘가 따뜻해지는데 그러면 실험 문제에서 왜 물어보냐?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진한 황산을 묽은 황산으로 물킬 때 애초에 진한 황산을 여기다가 한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도 되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거나 이거나 똑같죠. 설탕에다 물 부나 물에다 설탕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을 확 부으면 펑 하고 터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진한 황산이 녹아 들어가는 게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발열 반응이라고 했는데
진화난산이 쭉 준비되어 있고 물이 한 번에 둘이 확 만나니까 천천히 따뜻해지면서 녹아야 될 게 한 번에 열이 빡 하고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올 거고요. 실험에서 물구나무산을 쓰는 실험이 나오면 물구나무산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산 나오죠. 질산. 질산은 햇빛을 받으면 분해됨으로 갈색병에 보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실험실에서 갈색병 본 적 있나요? 별게 아니라 안에가 잘 안 보이는 갈색으로 코팅된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같은 거요. 본 적 있나요? 실험실에? 본 적이 없으면 제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낮출까요? 춥나요? 별로 안 추우면 잠깐 끌까요? 쉬는 시간에 되겠죠. 지금 비가 오니까. 제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보고 가면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없나요? 갈색으로 이런 거. 왜 이런 거를 보냐면 보통 이런 거에 보관하는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햇빛을 받으면 일반적인 산은 분해가 잘 안 돼요. 햇빛을 흡수를 못하니까. 근데 질산의 특징이 뭐냐면 햇빛을 받아서 분해됨으로 갈색병에 보관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태양빛이 닿는 곳에 그냥 유리병에 나와서 두면 질산이 질산 형태로 안 돼 있고 싹 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갈색병에 보관한다 라고 나와 있고 금속과 반응해서 NO, NO2, H2를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H2는 모르셔도 되고 NO랑 NO2를 발생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이런 겁니다. 이게 질산이 보통 이제 HNO3라고 쓰죠. HNO3라고 쓰는데 얘가 질산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아닙니다. 이건 하지 말고 이 텍스트로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NO와 NO2를 발생시킨다. 금속과 반응하여. 쌤 아까는 수소기체 반응할 때는 금속 알려줬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금속을 알 필요도 없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문제로 나온 걸 제가 풀어봤었을 때 질산이 금속과 반응하여 NO와 NO2를 발생시키냐까지만 나오지 어떤 금속, 어떤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지 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텍스트로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화원 하투를 하고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세트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식초의 주성분으로 식초가 전체의 3%, 5% 정도 되는 게 식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세트산은 뭐 크게 그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 뒤에다가 하나 딱 적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온 음료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드셔보셨나요?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 같은 거에 약간의 시큼한 맛을 내는 게 바로 이 아세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염기의 성질로 넘어가서 봅시다. 염기의 성질로. 염기란 건 뭐냐면 아까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었는데 염기는 물에 녹아서 뭘 내나요?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이죠.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수산화이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수산화 특히 음이온이죠. 그렇죠? OH-입니다. OH-.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수산화칼륨, 암모니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염기들 중에서 모든 것들은 사실 거의 다 이름 앞에 적도로 뭐가 붙어 있어요? 수산화가 붙어 있죠.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칼슘, 칼륨 이런 식으로 수산화 음이온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칼리 양이온들이 붙어 있는 게 주로 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적으로 그런 성질을 안 띠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암모니아밖에 없죠. 그렇죠? 암모니아 수나 암모니아나 물에 녹였냐 안 녹였냐의 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만 특이하게 수산화 이름이 안 붙은 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볼 염기들도 다 그럴 겁니다. 염기의 공통성과 특이성은 이거 아까 제가 산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짚고 넘어갈 건 없고요. 성질이 쓴맛이 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염기성 물질은 여러분 실제로 식품으로 먹는 게 거의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커피 정도? 커피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세트산 같은. 두 번째, 수용액에서 전기를 흐르게 한다. 이것도 제가 지시약하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이나 피부에 묻으면 미끌미끌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성질은 산과 염기에서 염기의 특징에서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등과학에서 산염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중등과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죠. 아니 손에 갑자기 왜? 손에 왜 뭐가 있다고 이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거 만지면 바로 피부병 와요? 손에? 아니죠.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보통 병에 걸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손은 모공을 통해서 땀이 나올 때 땀과 이온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면역 단백질 같은 것도 같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보통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묻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목욕탕 가서 때 불려서 이렇게 때 밀면 때 나오죠. 그렇죠? 그 때는 뭐냐면 피부세포가 죽은 다음에 피부세포 안에 들어있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있는 게 여러분들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상 피부에 얇은 단백질 막 같은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잡고 이렇게 막 비비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비누 자체가 미끌미끌한 것도 있는데 손에 있는 단백질이 녹아서 젤처럼 손에 이렇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미끌미끌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냥 납득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나요? 그냥 외우면 좀 무슨 소리지? 라고 싶을 수 있으니까 손에 피부에 단백질이 어느 정도 묻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단백질이 녹아서 미끌미끌한 거지 그냥 미끌미끌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 한꺼번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염기의 세기 또 똑같습니다. NaOH 뭐 여러 가지 염기가 있는데 어떤 염기를 100개 넣었을 때 수산화 음이온이 몇 개 나오느냐가 강한 염기와 약한 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예시 보이시죠?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칼륨, 칼슘 나와 있고 암모니아,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와 있습니다. 얘네는 딱히 특징이 없기 때문에 예시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아, 나트륨, 칼륨, 칼슘이 좀 더 강산이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좀 더 약산이 아니라 약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 가지 염기 나와 있죠.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염기 중에 1등, 염기 중에 1등. 가장 강한 염기입니다. 가장 강한 염기. 특징이 뭐냐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성질인 조회성이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수산화 나트륨이 공기 중에 수분을 붙잡아서 그 공기 중에 물 속에 녹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수산화 나트륨을 실험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보통 저울에다가 무게를 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종이를 하나 깔고 올리거든요. 종이를 하나 깔고 수산화 나트륨 이 분말이 하얀색인데 하얀색 분말 여기다 탁 쏟으면 이게 쏟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저울의 눈금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말이 뭐예요?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얘가 자기가 스스로 공기 중에 물에 녹아서 사실상 물에 녹는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공기 중에 수분을 붙잡아서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수산화 나트륨에 달라붙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숙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한 페이지 뒤로 넘겨서 수산화 나트륨은 공기 중에 물에 녹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황산의 특징 보이세요? 흡수성과 탈수성이 있다. 55페이지 맨 아래쪽에. 55페이지 맨 아래쪽에 흡수성과 탈수성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황산의 특징. 이게 조회성이 아니에요. 황산은 이런 성질이 있어도 조회성이라고 안 부르고 수산화 나트륨만 조회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같이 둘 다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지만 수산화 나트륨만 이상하게 조회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두세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흰색 고체인 탄산 나트륨을 만들어낸다 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네, 이것도 그냥 이 텍스트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탄산 나트륨을 만들어낸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만들어낸다라고 아시면 되고, 이것도 아까 제가 염화 암모늄이 생성되는 거, 하얀 기체, 염산이랑 암모니아 둘이 뽑아놓고 이렇게 증발시키면 하얀 기체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 이제 나중에 고등생물이나 통합과학생물 고등학교 가서 하면 배우실 텐데, 여러분 광합성 배웠나요? 광합성? 아직 안 배운 친구도 있고 배울 텐데, 광합성을 그냥 대충 설명을 하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서 빛에너지를 가지고 뭘 이렇게 풍적풍적 만드는 게 광합성인데, 광합성을 실험할 때 가끔 실험 문제가 조금 과하게 어렵게 나오면 수산화 나트륨을 실험해서 써요. 수산화 나트륨을 실험에다 쓰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언제 실험에 쓰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싶을 때, 보이시죠?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흰색 고체를 만든다.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싶을 때 보통 얘를 갖다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배우고 실험을 딱 보면 이걸 왜 넣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통 그냥 강연기라고만 기억을 하니까. 근데 이게 실험 문제에서 나와서 이게 아마 적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입니다. 수산화칼슘인데 여러분 수산화칼슘이라는 단어로 보기는 어렵고요. 얘를 물에 녹이면 석회수가 되거든요. 석회수. 얘는 그냥 석회수로 만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산화칼슘이란 5글자로 만날 일은 많지 않아요. 물에 대한 용해도는 작지만 이온화가 잘 되므로 강한 염기다. 강염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1등은 수산화나트륨이고 얘를 물에 녹인 게 석회수인데 석회수도 수산화나트륨이랑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검출 실험에서 CO2와 만나면 석회수가 액체가 뿌옇게 변합니다. 원래 물처럼 투명했다가 그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게 수산화칼슘이지 그거 말고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제가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네. 그 다음에 3번에 암모니아 나와있죠. 그렇죠? 암모니아는 무색의 공기보다 가벼운 자극성 기체다. 요거 표시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가벼운 자극성 기체. 이 말은 뭐냐면 암모니아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한번 발생을 하거나 노출이 되면 이게 다 위로 떠올라요.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모니아에 대해서 잠깐 좀 뭐 그런 예시로 들자면 여러분 화장실에서 나는 낙취들이 다 암모니아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화장실에서 나는 낙취의 원인이 염산처럼 비중이 공기보다 높아서 아래쪽에 쫙 깔리면 화장실에 청소를 오래 안 해도 냄새가 좀 덜 나겠죠. 어차피 사람 푸는 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암모니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가볍고 자극성 기체라는 건 이 냄새가 지독하다 이런 뜻이고요. 물에 잘 녹아서 암모니아 수를 만들어낸다 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암모니아나 암모니아 수나 둘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식이 다른데 여러분 보세요. 화학식이 다른데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암모니아가 NH3고요. 이게 물에 녹아 들어가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을 하나 붙잡아요. 물을 하나 붙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됐죠. 여기 NH3에 H2O 이걸 분리시키면 HO랑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H 하나 버리고 요게 여기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잘했었죠. 그대로 달라붙어서 NH3에 H2O 달라붙으면 NH5인데 이걸 이렇게 안 쓰고 NH4OH라고 쓰죠. 그렇죠? 그냥 암모니아가 물에 들어가서 물이 달라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다른 거 아닙니다. 암모니아 수나 암모니아나 물에 녹았냐 안 녹았냐 차이지 사실상 같은 애들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염화수소와 반응하여 흰 염기를 만든다. 이건 아까 제가 염산할 때 했었고요. 아래쪽에 이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겁니다. 실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페놀프탈레인 분수라고 하는 건데 보통 산염기 중등이나 초등과학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빼서 여기 뭐가 있냐면 페놀프탈레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페놀프탈레인 넣고 여기 물이 들은 거죠. 물이 스포이드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채워져 있냐면 암모니아 기체로 채워져 있어요. 암모니아 기체. 별게 아닌 게 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약간 좀 기괴한데요. 이런 겁니다. 암모니아 기체로 채워져 있고 막았으니까 이 지금 상태는 딱 이렇게 밀폐된 상태인데 제가 여기다가 물을 공기 중에 쭉 하고 뿌리면 물이 쭉 발사되면서 이 플라스크 안으로 물이 퍼지는데 그 물에 뭐가 녹냐면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 둥근바닥 플라스크가 아니죠. 둥근바닥 플라스크의 내부를 봤을 때 원래 암모니아 기체가 1기압으로 쫙 채우고 있다가 물을 뿌려서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물이 조금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겠지만 암모니아가 녹은 게 기체가 사라지면 여기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기압이 떨어지면 밖에는 1기압인데 여기 갑자기 1기압보다 낮아지니까 그 기압 차이에서 페놀프탈레인이 쭉 빨려 올라가서 이렇게 팍 뿜어져요. 페놀프탈레인이 뿜어지면 그 페놀프탈레인이 뿜어짐과 동시에 그 페놀프탈레인에 뭐가 녹습니까? 암모니아가 녹으면서 암모니아 염기니까 페놀프탈레인이랑 만나면 페놀프탈레인 색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붉은 분수가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게 이 실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빨아당겨지고 어떻게 분수가 되고 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걸 뭐 기억할 필요는 크게 문제의 포인트는 아니고 뭐가 포인트냐면
왜 빨리 올라가는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페놀프탈렌이 뿜어졌을 때 암모니아와 만나서 빨간 색깔 분수가 나온다.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55분까지 해서 산염기를 다 끝냈고요. 저희가 산염기 테스트를 잠깐 보고 일단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중화 반응을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시험이 않았어요. 아 원래 그랬나요? 그러면 제가 산화원으로 테스트 준비하면 되죠. 산화원으로. 너무 오래됐나요? 그러면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산염기가 그래도 오늘 배워서 낫지 않나요? 뭔가? 어떻게 하고 싶나요? 테스트 근데 안 보는 건 안 돼요. 그런 그 유토피아 같은 말은 안 되고 그렇죠. 여러분 내신하고 오늘하고 기억이 안 나나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산염기를 복습을 하고 산염기를 테스트를 봅시다. 그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산과 염기까지 보는 할게요. 제가 그 오늘 바로 보고 테스트를 보는 거니까 테스트 문제를 좀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올게요. 아시겠죠? 지금 55분이니까 5분까지 잠깐 쉬었다 하시면 돼요.